안녕하세요. 바디엔지니어입니다. 몸이 찌뿌둥하다던가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근육의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막이 무엇인지, 근막 이완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은 결체 조직의 일종으로 근육을 감싸고 있어 근육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와 근육 사이에 위치하여 전신에 분포합니다. 일단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뭉쳐서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근육 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통증이 오며 체형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때 마사지를 받는다면 근육의 경직이 풀리고 부드러워지고 시원하고 통증도 없어질지 모르지만 다음날 취침 후 근육통이나 몸살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마사지를 받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보세요. 이 뭔 개소리야! 이건 근육이 풀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근육에 상처를 입었으며 이때 근육은 오히려 수축을 하게 되어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사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픈데도 참고 억지로 마사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프면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며 이때 마사지를 계속 받는다면 근육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마사지를 받으셔야 한다면 소프트하게 마사지 받고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에 비해 근막을 이완하거나 근막을 마사지하는 것은 통증이 많이 없어야 합니다.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근육의 성질 중 하나인 전도성을 이용하여 근막을 늘려주면 근육도 풀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막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하지만 저는 근막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부학 구조로서 하나인 근막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근막을 우리 몸에 존재하는 생태계로 보는 것입니다. 근막은 단순한 막이 아니고 근막 속에는 모세혈관, 모세림프, 모세신경 등 하나의 생태계적인 환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물이 잘 흘러가야 농경지나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공급해주듯이 근막은 우리 몸의 하나의 강줄기 또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형 변형이 생기면 우리 몸의 강줄기도 틀어져서 주변의 영양 공급 또는 순환이 악화되며 통증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 동양의 경락과 서양의 근막 경선은 서로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임상적으로 경락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것은 없지요. 하지만 경락이 지나가는 곳에, 즉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우리 몸이 치료되는 한의학적 접근 방식이죠. 그런데 이 경락의 길과 근막의 길이 비슷한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서양의 해부학자 토마스 마이어가 근막 경선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근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트랙이며 즉 길과 같아서 근막 경선이라고 불러집니다. 이것의 모양은 동양의 경락길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즉 근막과 경락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락이 해부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막 경선이 어느 정도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막은 단순한 막이 아닌 우리 몸의 길이며 순환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들에게는 거북목, 구분 등이라는 자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상하게 스트레칭이 잘 안되고 승모근만 두꺼워지고 목이 짧아지는 것 같은 증상들 모두 근막의 길들이 막혀서 근막 유착이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막이란 개념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 근막은 센서다. 우리가 촉감을 느끼고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 또한 근막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을 수축하지만 근막이 뭉쳐져 있다면 근육 수축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자세가 이상해지면 운동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막에는 센서 수용체가 있어서 근막만 릴렉스돼도 근육이 릴렉스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막 이완요법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도 근막이며 움직임을 제한되게 하는 것도 근막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근막을 통해서도 촉감을 느끼며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아침에 기지개를 하는 이유는 근막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합니다. 모든 동물들도 하지요.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근막은 점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밥풀이 붙듯이 서로 잘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붙은 근막들을 다시 떼내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굽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등이 잘 안 펴지거나 굽은 자세가 나도 모르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근막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막이 유착되어서 움직임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죠. 이것은 근막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상을 입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근막은 유착되기도 합니다.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한 후 다시 재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런 근막의 유착을 풀고 근막을 다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병의 근원은 근막에서 온다. 스틸 박사. 미국 오스테오팟이라는 치료법을 창시한 닥터 스틸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근막에서 오며 근막이 건강해야 병이 없으며 근막이 안 좋아진다면 그것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막 안에 림프들이 있는데 근막이 유착되거나 뭉치게 되면 이런 림프의 작용도 주게 되겠지요.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림프가 있는 곳 중 하나가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막이 좋지 못하면 그 근처에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한의학적 맥락에서 봐도 비슷합니다. 경락이 막혀있고 혈자리가 막혀있다고 한의원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막히면 농경지가 말라 비틀어져 메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막도 막히면 그 주변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막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막을 쉽고 가볍게 이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막이란 무엇이며 근막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